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의 마누라 줄리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후속 보도로 이 마누라 김건희도 연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사실은 이 장모 최은순보다 김건희, 윤석열의 마누라 우리 줄리 여사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게 먼저 나왔었어요.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서 먼저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딱 자리하고 있을 때라서 다른 언론들이 아무도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김건희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돈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노컷뉴스에서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네요. 자, 이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A씨. 이 A씨가 2013년 도이치모터스 계열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설립 과정에서도 수백억 원의 자금 조달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주목할 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도 당시 도이치파이낸셜 유상증자에 참여해 40만 주를 매수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IP를 공유했던 A 씨가 2년 뒤에는 다시 김건희 씨의 금융거래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는 윤 전 총장 처가와 A 씨가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28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A씨가 지난 2013년 도이치파이낸셜 설립과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자금 조달을 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를 보면 김 씨는 2013년 말 기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김건희가 이 주식 40만 주를 약 2억 원, 즉 액면가에 인수한 사실이 지난해 한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오너와 특수관계가 아닌 인물이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회사 설립 초기 제3자에게 액면가로 주식을 넘기는 것은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 이런 식의 거래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A씨가 최은순과 IP를 공유해 주식계좌에 접속한 것은 김건희가 도이치파이낸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2년 전인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의 일이다. 도이치모터스를 매개로 이뤄진 윤 전 총장 처가에 수상한 금융거래는 또 있다. 지난 2009년 김건희는 우회 상장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 24만 8천 주를 주당 3,225원에 장외 매수했다. 상장 주식을 시장가보다 저렴한 값에 시장 밖에서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 역시 일반인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특혜 논란으로 번졌던 이유다. 검찰은 이처럼 오랜 기간 이어온 김씨와 최씨 그리고 A씨의 금융거래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세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공모 여부의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A 변호사는 주가 조작 범죄는 당사자들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간접 사실을 모아서 혐의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정황 증거들이 충분하고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매매 거래가 확실하다면 의혹 당사자들이 시세 조종을 부인하고 검찰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관여 의혹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 관한 일이고 예전의 수사를 통해 이미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전후로 벌어진 이들의 긴밀한 금융거래가 향후 범행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주가 조작을 주도했었던 사람으로 이 도이치모터스 임원 A씨가 등장을 하는데, 이 양반이 2010년에서 2011년 같은 IP로 주식 계좌를 수십 차례 접속한 흔적을 검찰이 발견을 했어요. 이게 바로 윤석열 장모의 계좌, 이걸 같은 IP로 접속한 흔적, 이걸 발견을 했는데, 2013년에 이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 유상증자를 주도한 사람도 이 A씨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윤석열의 마누라 줄리 김건희가 40만 주를 액면가로 사들인 게 또 밝혀진 겁니다.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가 액면가로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자, 도이치 파이낸셜 주주 현황이에요. 김건희가 40만 주로 네 번째로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김건희에게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액면가로 40만 주나 권오수라는 사람, 도이치모터스가 이런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요게 궁금하잖아요.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 챙겨준 것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할 때 김건희가 자금과 주식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좀 되죠. 주가 조작을 할 때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이 정도 못 챙겨주겠습니까?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도 주식 계좌를 줬고 김건희도 자금과 주식을 제공했다. 그렇다면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액면가로 40만 주 정도는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갔다라고 한다면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다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가 조작 같은 사건은요, 확실한 직접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해요. 본인들이 실토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기소를 하고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한다. 이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 이런 모든 정황들이 다 간접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돈 앞에 누가 이렇게 움직입니까? 공짜가 있습니까? 갑자기 너무 친해서 40만 주를 액면가로 살 수 있게 해준다? 무언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는 다 알죠. 세상에 이런 일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그냥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가 조작 사건은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가 조작이 걸리면 그냥 해가 망신, 인생 끝, 이 정도로 엄벌에 처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자, 김건희가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을 액면가로 40만 주를 구입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윤석열 측은 가족들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본인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괴롭힐 때 했었던 말 기억 못하나요? 부부는 하나로 봐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를 잡아넣을 때 했던 말 기억 안 나나요? 최순실과 박근혜는 경제 공동체였다. 장모와 마누라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나만 몰랐다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거 굉장히 비겁하게 비춰지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너무 안 맞아요. 나는 몰랐다. 몰랐으면 답니까? 몰랐을 리도 없지만 몰랐다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의 물이 아직 덜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사처벌 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신제가 시국평천하예요. 내 몸 하나, 내 가족들 이걸 잘 건사하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사실은 이건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별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막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이혼을 하고 젊은 여자와 재혼을 하고 뭐 연애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수신제가 이게 안 되면 시국할 수 없다는 정서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윤석열이 하는 발언들,
나는 가족들의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 얘기는 가족을 버리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생각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멍청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입니까? 지가. 윤석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열린 공감TV, 여기에서 이런 커뮤니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옆 사람에게 내일부터 반격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윤석열 엑스파일은 정치공작이라는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해요. 그게 반격인 거죠. 정치공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반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국에 만취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저렇게 다니는 사람, 대통령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번에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더니만 왜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는 거야? 대통령이 될 자질이 아예 없는 인간이라는 걸 이런 데에서도